반갑습니다. 대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심야 괴담의 시즌5 강남 도깨비입니다. 이 사연 의뢰자는 2018년도 대학을 졸업한 민주씨인데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구인 구직난을 검색하던 중에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강남 지역의 어떤 모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격이 되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하게 되죠. 첫 출근을 해서 입구에서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라고 탁 인사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사무실이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한 5사람 정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직원들이 전부 1918년이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데 전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가 여기 직원들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건강관리 잘해라고 이렇게 민주 씨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내서 과장님한테 결제를 맡아라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기한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세 그 기한서를 만들어서 과장한테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과장한테 결제 서류를 딱 주니까 과장이 결제 서류를 받고 금방 이렇게 해왔어 하고 결제 서류를 보다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코피가 쏟아집니다. 코피가 금방 안 멈추고 계속 심상치 않게 흐릅니다. 그래서 붙들고 병원을 가고 병원을 가면서 일단 그 사태는 일단락이 납니다. 첫 출근부터 이런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회사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딱 지나면서 본인이 화장실에서 으실으실한 기운이 들고 어지럽고 좀 그래서 거울을 탁 쳐다봤는데 본인의 모습이 산송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데 코피가 뚝뚝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과장이 흘렸던 것처럼 피가 멈추지 않고 쏟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을 쫓아가죠. 병원을 쫓아가서 검사라는 검사는 다 했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피를 쏟았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더란 말이죠. 그 이상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병명을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민주 씨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다짜고짜인 무속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와. 최근 들어간 데 어디 있지? 거기 도깨비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그러니까 민주 씨 생각으로는 이 무당이 또 구대라는 말이구나. 돈벌이 먹으려고 구대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입구에 잠 부어놓고 빌어. 빌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이 죽어 나갈 수가 있다. 네가 빌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달래주라고 무당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막걸리를 가져와서 집에 놔놓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막걸리 거실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게 그렇게 마시고 싶어졌던 거야. 그래서 막걸리를 입에 대고 그냥 한 병을 그냥 그대로
다 마셔버립니다. 막걸리를. 그리고 다시 잤습니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서 본인이 잠에서 또 깨어납니다. 구역질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토합니다.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불이 온데 젖었어요. 그런데 크크크크 하는 웃음소리가 딱 들리면서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나서는 그 막걸리 네가 왜 먹어? 왜 먹어? 그런데 이 귀신이 이 도깨비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외모가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평범한 외모라서 별로 무서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이 귀신이 네가 뭘 무서워하는지 다 알아 하면서 여자 모습으로 딱 바뀝니다. 여자 모습으로 바뀌면서 피를 뚝뚝뚝 흘리는 그 여자의 행상으로서 깔깔깔 웃으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여자를. 꿈이었던 거죠.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과장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부장이 백혈병이 걸려서 일부는 거기에 병문안을 갔고 나머지 직원들은 또 아파서 출근을 못 했다. 몇 명. 그런데 이게 다음날 과장님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주 씨가 무서워서 사직을 합니다. 도저히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사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건물 주인이 1년 전에 이 회사가 들어올 때 대표한테 건물 주인이 이 터는 도깨비 터입니다. 그래서 고사라도 한번 지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런 무속이나 이런 쪽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를 하고 지냈죠. 그 이후로 직원들이 죽어나가고 직원들이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나가는 현상들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이야기한 도깨비 터라는 거. 우리가 흔히들 장사집에 도깨비 터라고 있죠. 그러면 이 사무실이 도깨비 터였는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도깨비 터가 아닙니다. 도깨비가 지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 없습니다. 도깨비. 이 원기나 원한이 있는 악기들이 사람을 죽이지 도깨비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잘 않습니다. 자, 도깨비가 사람을 죽일 때는 신으로 모시다가 신벌로서 줄 때는 사람을 죽입니다. 영매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터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기한테 뭔가 바치질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 도깨비 터는 아니다. 제가 보는 리뷰입니다. 도깨비 터는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 터를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이 터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제는 원기에서 악기가 되었죠. 어떤 존재냐? 남자 영가족 원기가 제가 반 바로는 두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남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원기 둘은 이 존재들을 만일에 고사라도 지내주고 본인들이 있는 것을 알아주고 하면은 이 존재들이 약간은 그래 우리가 있는 것을 아는구나 하고 안 건드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알아주지를 않으면 이런 사단을 계속 낸다는 거지. 그래서 건물 주인이 이야기한 도깨비 터냐 아니냐는 제가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도깨비 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도깨비 터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요? 악기터입니다. 악기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본인을 알아주고 본인에게 뭔가 해주지를 않으면 이 악기들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야 합니다. 악기가 되고 나면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절개하고 재밌어 합니다. 제의식이 없거든요. 오늘은 심야괴담의 시즌5의 강남 도깨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남 도깨비가 아니고 강남 악귀. 며칠하고요? 두 존재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론가 내가 사는 터전을 옮긴다, 내지는 사무실을 옮긴다, 내 사업장을 옮긴다 할 때는 그 터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나의 기운이 맞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죠? 몰라서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 무속을 맹신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다면은 피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좀 알아보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